띠띠부리? 그 참 요상한 이름일세. 누구냐 넌? 이번 방송 시간에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해서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됐는지, 왜 이제 하게 됐는지, 앞으로의 방향이 뭔지 등등 대충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저의 방송에 대해 공감하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거의 모두가 저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어서 저는 요즘 신이 납니다. 띠띠부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 사람도 있고, 저의 내공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제안을 주시는 분도 있고, 정말 다양한 댓글 읽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띠띠부리는 제가 어릴 적 우리 엄마가 저를 부르던 별명입니다. 형제자매 많은 집안의 막내라서 자주 토라졌었나 봅니다. 전 기억에도 없지만요. 토라져서 입이 삐죽이 나온 장면을 생각하면 말의 의미가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전에 있는 단어는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우리 엄마가 지어낸 말일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확인은 안 해봤지만요. 부리는 물론 입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저는 중3 때부터 독서광이었습니다. 고3 때는 독서할 것이 너무 많아 학교 수업을 뒷전에 두는 바람에 담임 선생님 애가 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시험 기간이 되면 독서에 대한 열망은 더욱더 불타오르곤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책상 앞에 두고 읽는 책이 소설책이든 수필이든 사회학책이든 철학책이든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의 방 2개의 벽에 빼곡이 찬 책들이 교과서가 아님을 아시면서도 두 분은 한 번도 그에 대해 꾸중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파리의 한 서점에서 당신이 무식한 채 죽지 않기 위해 읽어야 할 100가지 책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책의 절반 정도가 제 학창시절 4년 동안 읽었던 책이라는 것을 확인하곤 저 자신도 좀 놀랐었습니다. 그때 읽은 책들의 내용을 지금은 거의 모두 다 잊어먹은 것 같지만요. 책을 읽으면서 소설의 주인공의 나를 완전히 일치시킴으로써 만들어내는 상상 때문에 가끔 현실감 떨어지는 소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는 백치 아다다가 되어 그 깊고 푸른 바다로 함께 빨려 들어갔고 또 언제는 안나 카레리나가 되어 수면제 먹으면 더 우아하게 죽을 텐데 하며 내용 수정 작업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상상 때문에 상상이 거품을 만들고 그 거품 때문에 거품이 은하수를 만들면 나는 그 10년의 우주에 갇힌 영혼이 되어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걸 벗어나려고 사회학 책을 뒤적였습니다. 그런 책을 읽으면 상상을 덜하게 되기 때문에 좋았고 그래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어댔습니다. 이런 종류의 책을 읽으면 무언가 내가 어른이 된 것 같고 고상해진 것 같고 그런 절묘한 느낌은 소설을 읽는 것과는 또 다른 성취감을 안겨주곤 했습니다. 독서 때문에 결국 내가 원하는 전공이 아닌 전공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이 아닌 대학으로 타입반, 자의반 진로가 정해졌고 또 그 때문에 대학 시절 내내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학문은 몇 년 후 대학원에서 따라잡았습니다. 근데 고백하건대 그렇게 열정을 다해 끝낸 그 학문으로 아직도 밥벌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쩌다가 프랑스에 터전을 두고 살지만 지금은 젊은 날의 꿈을 잊고 살지만 가끔은 그곳 내 젊음이 있었고 내 정열이 머물렀던 바로 그곳에 이러이러한 소녀가 살고 있었노라 내 인생을 관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꿈은 꿈이었고 현실은 현실이었죠. 나를 쏙 빼닮은 내 나이 43세여도 이제 겨우 고2인 내 딸을 보며 가끔씩 대리만족을 하기도 합니다. 이 21세기 문학소녀는 엄마보다 더 일찍 독서광이 되었고 엄마보다 더 일찍 거기서 벗어났지만 그래도 꾸준히 책을 읽고 있는 기특한 소녀랍니다. 이제 환갑의 나이에 10대 시절의 꿈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글을 쓰고 여러분들에게 글을 낭독하고 독자와 교감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는 다시 꿈 많은 10대 시간으로 돌아가는 기적과 같은 시간들입니다.
작가가 된다는 것 맞습니다. 저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방송을 시작할 때는 유튜브가 바로 이런 내 오랜 꿈을 실현시키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열린민주당의 총선 결과에 충격을 받은 것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더구나 오래전부터 정치 관련 방송을 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그저 막연한 야망이었을 뿐이었지요. 그렇게 저의 또 하나의 꿈이 으스러진 채 그저 기계적으로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던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회사 일이 저에게 그런 사치를 허용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무리 열린민주당 결과에 충격을 먹고 방송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어도 또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면 방송을 시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도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희 회사 일은 봄, 여름이 성수기이고 가을, 겨울이 비수기입니다. 3월이면 성수기가 이미 시작되었었죠. 그런데 또 하나의 조건이 완전히 맞아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 저는 이 요망한 바이러스로부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저희의 고객층이 이벤트를 하는 개인 또는 회사이거든요. 지금 프랑스가 이동 제한을 해제하고 가게들이 문을 열기 시작하지만 결혼식과 10명의 이상의 모임, 살롱전, 엑스포 같은 이벤트는 언제 허용될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제 고객의 거의 70%를 차지하는 결혼식이 거의 모두 내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저는 아마도 다시 일어날 가망성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걱정 마세요. 남편이 공무원이라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더구나 제 회사는 고상한 말로 하면 1인 기업이고 평범한 말로 하면 자영업이니 책임질 직원이 없어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딸 아이가 아기였을 땐 저도 돈 버는 여자가 아니었으니 그 시절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고요. 갑자기 남아도는 것이 시간이 되어버려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거의 40여 년간 억눌러 왔던 욕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본물처럼 저의 감성을 휘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정신이 없습니다. 쓰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제게는 둘도 없는 고마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께는 정말로 죄송한 말이지만 그리고 저 자신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저의 독자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 그저 고마운 존재일 뿐이지요. 저는 구독자라고 칭하지 않고 독자라고 칭하겠습니다. 저는 그저 유튜브를 통해 작가로서 등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저의 독자들이 허락만 한다면요. 때가 되면 구독 바로 옆에 가입 단추도 넣어 보겠습니다. 가입 단추는 조건이 2가지가 있군요. 구독자 수는 충족했지만 전체 시청 시간에서 많이 모자랍니다. 아니면 계좌번호를 표기할 수도 있고요. 그저 도서관에 와서 제 책을 빌려 분위기 좋은 찻집에 자리 잡아 글 한 편을 읽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커피는 하지 않으니 쇼콜라 값이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저 책방에 가서 소담하게 꽂혀 있는 이 이름 모를 작가의 책에 손길이 가서 어쩌다가 구매했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아니면 글 읽어주는 이 아줌마 앞에서 아직 주머니에 남아있던 동전을 제 바구니에 살포시 넣어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또 어떨까요? 파리의 길거리 예술가들에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요. 제가 열린민주당을 팍팍 열렬히 죽도록 지지하기 위해 방송을 시작했지만 그리고 정치와 역사가 제 관심사의 1등 영역이긴 하지만 저는 전문가도 아니며 정치적 사건 하나하나에 논평을 할 만한 순발력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진보 진영에는 정치 논평을 할 수 있는 빛나는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빛과 번쩍하는 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번데기 주름 잡을 일은 없고요. 단지 제겐 나무 하나의 세밀한 관찰보다는 전체 숲을 보는 재주가 쬐끔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겐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표현하는 재주도 좀 있는 것 같으니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가 어지럽게 얽혀진 모험과 자음들을 꺼내서 끼워 맞추고 그것들을 시실과 날실로 얽어서 한 편의
보기에도 넉넉하고 먹기에도 상큼달콤한 영상글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방송은 스펙트럼이 좀 넓을 것 같습니다. 제 방송의 주제가 지금 현재 5개입니다. 청출어람, 시사딩동, 역사탐공, 댓글동맹, 소통알림, 그리고 알콩달콩. 댓글동맹은 청출어람에 포함시키고 없앨 것이고요. 청출어람에서 정치 및 열린당 현안이, 시사딩동에서 프랑스 소식 및 한국 관련 프랑스인들의 시각 또는 프랑스로부터 한국을 위해 얻을 수 있는 교훈 등이, 역사탐공에서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것들이, 그리고 소통 알림에서 저와 독자를 이어주는 글 등이 다루어질 것입니다. 알콩달콩은 언어를 위한 마당입니다. 제 전공과 관련되는 것이고 아마도 제가 직접 방송을 하게 된다면 주로 이 주제를 다룰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 전공요? 언어학입니다. 한국어가 모국어이니 국어학이라는 얘기죠. 전문가도 초빙하고 싶고요. 그러려면 구독자 수가 적어도 10만은 돼야 하지 않을까요? 꿈이 너무 컸나요? 아무튼 차근차근 생각해 보죠. 언어 자체, 즉 언어 순화, 표준어, 문화어 등을 다룰 것이라는 것 말고는 구체적인 것이 아직은 없으니까요. 이젠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학창시절 뜬금없이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곤 했었습니다. 자기 혼자만 보는 일기보다는 읽을 상대를 가정하는 편지가 문장력을 키우는데 더 기여한다는 제 나름대로의 철학에 기반해서 편지 쓰는 것을 좋아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기다리던 답장은 오지 않고 어느 날 문득 서로 얼굴을 마주치면 완전히 엇갈려버린 운명의 말이 오고 갑니다. 그 친구가 말하지요. 2번째 편지는 언제 보낼 거야? 그럼 내가 답하지요. 뭐? 넌 받기만 할 거라고? 그때부터 제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포근한 밤 되시고 내일 상큼한 아침을 맞이합시다. 띠띠부리의 여운이었습니다. 그 여운에 너무 취하지는 마시고요.